저는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코리아 DMZ 협의회 대외협력팀장 정세희입니다. 지금부터 코리아 DMZ 협의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IUCN, WCC와 통일부가 후원하는 DMZ 생태적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생략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코리아 DMZ 협의회 상임 대표이신 이춘호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주 세계자연보존학회에서 코리아 DMZ 협의회가 DMZ 생태적 보존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로 한 파트를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DMZ를 사랑해서 저는 DMZ를 저의 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MZ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존하고 유지해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가치화하느냐 하는 그러한 운동을 저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60년간 DMZ는 사람의 발자취를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숲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동물도 고란이나 또는 사냥이나 여러 가지 동물도 만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DMZ에 피는 그런 들꽃 아주 아름다운 예쁜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DMZ에 있는 들꽃만 한번 찍어보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한 날을 위해서 저는 날마다 이 DMZ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 DMZ 협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코리아 DMZ 협의회 고문이신 구천서 고문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일찍 왔는데 등록을 우리 윤 사무국장하고 마치고 여기 가까운데 제 조그만한 고도박사리 같은 집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러더라고 아까 일부 행사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덤장에 가셔가지고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다는데 그 덤장이 잘 아시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중문을 찾는 관광객이 제1호로 찾는 그런 식사집입니다. 저녁을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저희가 여러 번 그런 코리아 DMZ 협의회 주최로 세미나도 하고 또 가운데 가서 했습니다만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 게 참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가 잘 아시다시피 세계 7대 경관에 뽑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분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주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상당히 DMZ에 관한 앞으로의 발전방에 대해서 유익한 말씀들 기대하고 오늘 준비하신 이춘호 대표님하고 김근 대표님 그리고 손기현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코리아 DMZ 협의회 이춘호 대표님 그리고 구천서 고문님 그리고 코리아 DMZ 협의회 회원기관으로 참여하신 여러 대표 선생님과 또 사무국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자연보존총회에서 DMZ 협의회가 주관하는
특별 회의가 열리게 돼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의 가장 핵심적인 3대 축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그리고 동서남해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한반도 평화 생태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무장지대는 지금 저희가 세계 자연보전총회에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한 자연보전 차원 이상을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동족 상장의 비극 끝에 정전협정을 통해서 생긴 것이 비무장지대였고, 지금도 아직도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로서 비무장되지 못하고 또 평화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의 한반도 상황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를 규율하는 정전협정 체제가 향후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제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인데, 그때 이 비무장지대는 반드시 평화지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변화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 세대 속에 통일을 맞이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통일이라는 상황을 내다보면서 이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우리 코리아 DMZ 협의와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2년 전에 국내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이런 DMZ 연구기관과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해서 이 DMZ 코리아 DMZ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기관 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연구를 심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 자연보전 총회와 같은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국제적인 회의에서도 코리아 DMZ 협의회가 앞으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런 통일을 준비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의가 뜻깊다 생각을 하고 발표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 워크숍을 코리아 DMZ 협의회 선임 대표이신 김기곤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인사할 동안 불 좀 켜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기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Dr. Paul Hilliard, you are the only person who attended only foreign English-speaking person who attended this meaningful session. So I will make my presentation in Korean with your kind permission. 제가 아까 이 프레스 릴리스 때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에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영어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때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너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의 끝에 여기 지금 와 계시는 닥터 폴 힐리 씨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그 안변에서 두루미 보건 사업을 두루미 재단을 대표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경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교훈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제 시간의 일부를 닥터 폴 힐리 씨께 드리고자 합니다. Part of my time will be given to you. Okay? Yes.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가 DMZ를 포함한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 나아가서는 유럽까지를 연결하는 그 유라시아 생태 네트워크에 대한 그 제안입니다. 우리 이 세션 전에 바로 옆방에서 또 하나의 DMZ에 관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거기 맨 끝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안과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소개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제가 왜 이 제안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레셔널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론적 또는 이제 실제적인 그 배경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유네스코의 이 DMZ와 그 민통지역 남측에 대해서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 지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도가 이미 됐듯이 그 국제적인 표현으로 D4가 됐습니다. 유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맨 마지막에 어느 분이 그 유네스코에서 오신 분한테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그 전망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요. 그 유네스코 답변을 한 분은 저하고 오랜 친구입니다. 대단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DMZ에 있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동북아 생물권 보전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를 제가 같이 만들어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D4가 된 것은, 유보가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크니컬한 관점에서는 이 철원 지역에 두루미 서식처인데 핵심 지역만 있고 전이 지역과 완충 지역이 없다. 따라서 유네스코 모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우리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엔이 저기를 서명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다가 D4가 됐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오신 분의 답변은 첫째로 데이터 자료의 공유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요건 제가 여기서 바로 듣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DMZ의 가치에 대한 쉐어링을 했으면 좋겠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 소위 매니지먼트 컨플릭트에 대한 관리 상충에 대한 컨플릭트에 대한 트러스트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믿음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지난번에 대책회의에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지금 유네스코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이 선행이 돼야 우리가 이제 이루는 목표로 하는 것이 달성이 될 것이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DMZ 코리아 DMZ의 협의회에서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해결책의 이 모색이다 하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동북아라고 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그리고 유라시아라고 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모색해보는 것은 상당히 어떠한 이거 역시 물론 장기적인 솔루션이 되리라고 보기는 하지만은 대단히 현재 남북 간에 이 펜딩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안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firm belief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Later on, I hope the hall you can give me some comment what I just mentioned about the possibility of designating the DMZ as a transboundary, or even further as part of the Northeast Ecological Network. 오케이, 다음에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이렇습니다만은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려고 하는가 하는 주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 특히 이제 이번에 리우 플러스 20에서 녹색 성장이 이제 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속가능 발전을 틀 속에서 보든 또는 녹색 경제, 녹색 성장의 틀 속에서 보든 이번 2012 IUCN WCC가 다루고 있는 자연과 생물 다양성 또는 이코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서 다뤄지고 있고 다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하나의 이 오퍼레이셔널한 제안으로 동북아 네트워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가 여기서 동북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북한 그리고 중국, 몽고, 극동 러시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동성 조류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는 일본의 규슈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즈미가 이 두루미의 아주 중요한 서식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북아의 이제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볼 때에 대부분은 이제 침엽수와 이제 화력수, 그다음에 이제 혼혈임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두대간 이게 약 1,400km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이제 강원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강원도의 역할이 대단히 백두대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강원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것을 1900년대하고 현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이 프라그멘테이션을 이 단편화 또는 파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서식처가 많이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뒤에 제가 소상하니 통역을 미안합니다.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한 가지 예로다가 그 가제르 경우 과거에는 이제 서식처가 여기 그 얕은 녹색으로 저렇게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이 지역이 사라지고 이 지역이 이제 나머지 저기 글은 됩니다. 예? 됩니다. 짙은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지금 이제 이 멸종 위기의 그 종의 이 서식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이동성 조류의 이 통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까지 이제 이 새가 시베리아에서 이제 내려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동성 동북아시아 이동성 조류의 우리가